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오늘은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산다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죠. 그리고 시간은 앞으로만 나아가고 뒤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물질이 공간 속에서 운동하며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또한 생명체에게는 생로병사의 흐름이고, 그리고 또 흐름의 끝은 바로 생명체의 시간이 멈추는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인슈타인 박사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달린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3차원 공간 밖에 있는 사유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사유의식에 기반한 추억과 상상력은 차원을 넘어서 과거와 미래, 현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지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현실은 반드시 3차원 공간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의 흐름만 있고, 과거는 멈춰버린 시간의 특정한 좌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한 우리는 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아닌 과거를 현실로 착각하고, 그다음에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현실들을 부정하고 급기야 과거를 미래라고, 앞으로 와야 할 미래라고 혹세무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다만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뿐이고, 우리는 이 예측을 가지고 매일매일 미래를 꿈꾸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추억만 가지고 그것을 고집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시간과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데 지난 2년간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멈추고 생산력이 급감하게 되었죠. 지금에 와서는 물자들이 부족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또 그에 비해서 돈의 가치들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급격히 빠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본다면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 오늘날의 인플레이션은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이 금융 대란이 발생하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엄청난 돈을 찍어서 대기업들에게 지원을 하였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오고 공장이 멈추고 바로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던 경제의 한 부분에 가장 약한 부분들이 붕괴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은 이 인플레이션이 어떤 폭력적인 현상을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 다가오고 있는 폭풍우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보다 못한 가난한 나라는 벌써 많은 시스템들이 붕괴를 하고 그 나라의 국민들은 난민이 되어서 잘 사는 나라의 국경선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여기에 인류가 그동안 무지막지하게 사용했던 화석 연료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구가 급격히 더워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속으로 잠기고 있는 나라, 사막화가 되어서
더 이상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지역으로 변한 나라들, 또 갑자기 예측했던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서 많은 나라의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이 이재민들이 다른 나라의 국경선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어떤 나라들은 이런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힘없는 소수계에게 공격을 하고 이민자들에게 공격을 하고 또 심지어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시안들에게 인종 혐오성 공격을 하고 분풀이성 그런 혐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여러 선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에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동안 세계 초강국이었던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손을 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사강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는 대만에서 전선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전선에서 긴장이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의해서 보았듯이 이렇게 계속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 그러면 세계는 또다시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대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결보다는 서로 우리 전 인류에게 닥친 코로나 극복과 전 지구적인 기온 이상 현상들 그리고 경제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력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2차 대전에서 인류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우리는 지금도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국가적 이해 타산으로 서로 이합 집산하면서 패거리 싸움을 하면서 인류를 또다시 전쟁의 비참함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재의 시스템이 낡고 이것을 고쳐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고 이런 혁신을 통해서 인류가 처한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상황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 여기에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종주의를 선동하고 전쟁을 선동하고 또 분열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선동을 허용하고 그들을 정치인으로 선출하게 된다 그러면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영광을 가지고 있던 나라라 하더라도 또다시 이런 전쟁에 참하러 간다면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미래가 뻔히 이런 대결과 그다음에 서로 인종에 대한 혐오, 그다음에 서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게 결국은 전쟁이나 폭력적인 해결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것을 오히려 평화적인 방법과 서로 세계가 협력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치인들을 올바로 선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선전선동하는 정치인들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현 상황 속에서 예측을 하면서 우리의 국민들이 그 방향을 선택하면서 미래는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서로 남 탓하지 않고 과연 우리 내부에 낡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것입니다.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서 그 추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추억이 현실이 되게끔 이상한 사람들을 뽑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극복하고 보다 긍정적인 미래, 화합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지금 닥친 전 지구전적인 위험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치인들, 그런 지도자를 뽑는 국민들이야말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전 세계 평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눈만 뜨면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대결하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을 뽑고 우리의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불행한 시대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평화와 그리고 협력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뽑아야 되는 그런 선거에서 한 표 한 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아가서 투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도 미국은 중간 선거를 맞이하고 있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속에서 현명한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